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형과 관련된 문제와 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도형과 관련된 문제군요. 일반적으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문제에서 그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조건에 맞는 도형을 그려야 합니다. 지금은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활용해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을 그림 위에 옮겨 놓아야 하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5cm라고 하네요. 그럼 그림에 있는 직사각형 위에 가로에 5cm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로의 길이를 xcm라고 놓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표시했죠? 그리고 다시 문제를 돌아가 봅시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직사각형에서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의 길이가 2개, 세로의 길이가 2개 있네요. 그래서 모두 더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가로의 길이를 2번 더해볼까요? 5 플러스 5. 세로의 길이도 2번 더합니다. x 플러스 x. 바로 이게 둘레의 길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항 2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래요. 10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x를 하면 얼마가 되죠? x가 2개니까 그렇습니다. 2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식이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식은 80보다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완성했죠? 그러면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풀어볼까요? 좌변을 봅시다. 어떤 항을 먼저 이항해야 될까요? 10? 맞습니다. 좌변에 존재하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먼저 이항합니다. 그럼 좌변은 2x만 남겠죠? 2x, 우변은 80이 원래 있었고 이항한 마이너스 10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그렇습니다. 70으로 정리가 되어 우변에 존재하는 상수항은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좌변에 x만 남겨야 돼요. 그러면 2가 필요 없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좌변을 2로 나누면 x예요. x만 남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70을 2로 나누면 맞아요. 35예요. 그러므로 세로의 길이를 35cm 이상으로 한다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80cm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속력, 거리,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속력 문제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관계식을 세우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해교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서 집을 출발하여 근처 공원까지 산책하고 같은 길을 걸어 집까지 되돌아오려고 한다. 걸린 시간을 1시간 이하로 하려면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지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웠다. 빈칸에 알맞은 수나 식을 적으시오.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속력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력이 뭐죠?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속력은 어떻게 구했나요?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속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력, 거리,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입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이하라고 했죠? 그러면 x와 시속 3km를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아까 적어둔 공식을 보세요. 이 공식에서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양변에 시간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간이죠. 그래서 양변을 다시 속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였죠? 이동거리 우리가 x라고 놨는데 지금 산책은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x가 아니라 2x라고 놔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2x가 됩니다. 그리고 속력은 얼마였죠? 시속 3km. 맞습니다. 그래서 속력에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이 얼마 이하라고요? 1시간 이하래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했습니다. 3분의 2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겠죠? 일단 x를 좌변으로 옮깁니다. 여기서는 한글 그냥 바꾸는 거예요. 3분의 2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하는 게 아니라 좌변, 우변을 바꾸고 부등호 방향도 바꿔놓고 이제 계산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좌변에서 x만 남기기 위해서 3분의 2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3분의 2의 역수는 맞아요.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을 곱하면 x만 남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그냥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최대 2분의 3km 그러니까 1.5km가 되겠죠. 1.5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단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간에 대한 단위와 거리에 대한 단위가 그 예입니다.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는 뭘까요? 맞아요. 시간입니다. 문제를 보면 1시간 이하와 시속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단위가 시간으로 일치합니다. 그럼 거리의 단위를 볼까요? 거리의 단위는 뭐죠? 시속, 즉 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주었군요. 그리고 미지수 x의 단위도 킬로미터로 하였습니다. 역시 단위를 잘 통일하였네요. 그럼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걸린 시간이 40분 이하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속력의 단위인 시속과 단위가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4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60 해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시간으로 바꿔서 우리는 부등식을 세워야 합니다. 아, 정말 속력 문제는 어렵습니다. 숫자만 잘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요. 단위 맞추기 꼭 주의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도형 문제와 속력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아주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나 속력을 구하는 공식 등을 알고 있어야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확인학습에 도전해 볼까요?